파이콘 한국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파이콘 한국에서 무엇을 하는 행사인가, 무엇을 즐길 수 있는 행사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파이썬 팟캐스트 파이팟캐스트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우리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파이썬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게스트분을 모시고 파이썬과 관련된 흥미있고 재미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팟캐스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파이썬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 파이콘 한국준비위원회 편으로 처음 문을 열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파이콘 그리고 파이콘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히 파이콘이 뭔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파이콘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이 행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만드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파이콘 한국 준비위원회 분들을 모시고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의 이야기들도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 끝까지 청취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에 보이는 인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저희 파이콘 한국의 마스코트 파이코리입니다. 네, 이 파이코리가 만들어진 계기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이콘 한국 준비위원회 정미르 이준영님, 파이썬 사용자 모임 이사 조성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 파이콘 한국이 무엇인지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파이콘 한국이 무엇인가요? 이 파이콘이라는 거는 파이썬 컨퍼런스의 약자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파이썬과 관련된 컨퍼런스를 파이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내가 뭐 파이썬을 쓰는 컨퍼런스를 연다 해서 파이콘이라는 걸 붙일 수는 없어요. 파이콘이라는 거는 이 전 세계의 파이썬을 관리하는 재단이 하나가 있죠. 비영리 재단이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우리가 PSF라고 부르는데 그 PSF에서 트레이드마크로 가지고 있는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파이콘이라는 걸 열려면 PSF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콘 본토라고 부르는 곳이 미국이라서 파이콘 US, 그 다음에 뭐 각국에서 열리는 파이콘들을 파이콘 그다음 국가 명칭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열리는 파이콘이다 라고 해서 파이콘 한국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콘 한국은 파이썬을 쓰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파이썬 축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신기하게 파이콘 한국은 스스로를 개발자 행사라고 지칭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파이썬이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흔히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다른 언어들과는 좀 달라요. 파이썬이라는 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언어, 쉽게 쓸 수 있는 언어이다 보니까 뭐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요즘에는 학생분들도 교과 과정에서 이 파이썬을 쓴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분들도 자신의 이런 공무 수행에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파이썬을 이용한 업무 자동화라든지 업무 개선을 하는 활동들을 또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자를 넘어선 정말로 이 IT 그 다음에 거기서 파이썬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라고 해서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부르지 않고 파이썬 컨퍼런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썬을 쓰는 사람들을 글로벌에서는 파이서니스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콘은 파이서니스타들의 축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파이콘 한국이나 파이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파이썬을 사용하는 개발자가 아니어도 그냥 배우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럼 파이썬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관심 있는데 해보지 않은 사람도 와도 좀 괜찮나요? 어떤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이썬을 한번 다뤄보신 분들이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작년에 장고하고 뭐 패스트 API 다루는 개발자분들도 많이 오시긴 했지만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교사분도 오셨던 것 같기도 하고 글쓰기 채점 아르바이트 하시던 분도 막 와서 파이썬 다루다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스팸 차단 같은 거를 스팸 차단 보시라고 했던가요? 그런 것도 이제 네 이런 거 파이썬을 좀 다루셨던 분들도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파이썬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장소이군요. 맞습니다. 네. 깐난하기여도 파이썬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면 와도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 관심이 없어도 오셔도 됩니다. 저희는 열려있는 커뮤니티니까요. 그럼 진짜 부담 없이 그냥 한번 신청을 해봐도 와봐도 좋은 경험이 되겠네요. 참고로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파이콘 한국이라는 풀네임보다 파이콘이라고 그렇게 통칭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미리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콘 한국이라는 행사가 매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파이콘, 2025년의 파이콘은 언제 어디에서 열리고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파이콘 한국 2025년 행사는 현재 8월 중에 이제 개최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정보는 추후에 저희 이제 SNS, 이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링크드인 같은 이제 인스타 저희 파이콘 한국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파이콘도 어떤 행사를 열릴지 되게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러면 파이콘 한국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파이콘 한국에서 무엇을 하는 행사인가, 무엇을 즐길 수 있는 행사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이콘 한국은 컨퍼런스 기간과 스프린트 튜토리얼 기간으로 나눠져요. 먼저 가장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파이콘 하면 많이들 떠올리는 컨퍼런스 기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콘이라고 하면은 발표장에서 자신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발표 세션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분이 발표자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이 발표자로 나오는 건가요? 내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면 그 누구라도 발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발표자가 되는데 제약사항은 없어요. 뭐 몇 년 차 이상, 뭐 어느, 뭐 학력은 어느, 이런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무래도 장소에 대한 제약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을 발표자로 모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선정 과정을 거칩니다. 주로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발표 제안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최종 결과를 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준비위원회가 모든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개, 예전에는 그 CFP 리뷰로 공개적으로 한번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의 역량 밖에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른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공정하게 발표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FP라는 말이 나왔는데 CFP는 무엇인가요? 이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 제안, 그다음 발표 제안을 리뷰한다 이런 것들을 다 CFP라고 표현을 하는데 Call for Proposal, 뭐 Presentation이라고도 하는데 발표 제안서라고 이제 합니다. 아니면 발표 제안. 그래서 뭐 CFP다 그러면은 발표 제안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발표 지원서 이렇게 생각하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진짜 누구나 그렇게 신청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발표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좀 제안해보기가 좀 수월할까요? 이 발표를 제안하기가 어려운 게 내 주제가 도움이 될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또 다른 거는 난 발표하는 게 너무 무서워, 떨려. 그 파이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코엑스 그랜드 볼륨 이런 그쵸, 식으로 네. 엄청 큰 데서 하니까 뭐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거기 쓰는 게 너무 좀 그래. 괜찮을까? 이런 무서워 이런 거잖아요. 처음부터 큰 데 가는 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중간중간에 세미나를 하잖아요. 미더비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에는 20-30명 경우에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생긴 커뮤니티인데 헬로파이라고 주니어분들을 위한 그런 파이썬 커뮤니티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조그만 데에서 내가 발표를 해가면서 자신감을 키워가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주제가 도움이 될까? 그 다음에 이 주제가 정말로 발표거리인가? 모든 건 다 발표거리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 새로운 사람들은 정보를 얻으려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의 경험을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나의 경험이잖아요.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컨텐츠다. 커뮤니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살짝 기존에 비슷한 발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제안해야 될까요? 비슷한 발표가 있더라도 나의 경험을 녹여내서 나의 상황에 맞는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런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하면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다릅니다. 성능에 대해서 개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겪은 성능의 개선 방향과 내가 생각한 방향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사실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완전히 겹친다고 하면은 CFP에서 걸러지긴 하겠죠. 근데 걸러진다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발표가 더 많았기 때문에 내가 안 된 것 뿐이지 장소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 주제가 나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미나나 뭐 작은 커뮤니티에서 발표하는 것도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을 파이콘에서 한 번 더 발표를 해도 괜찮은가요? 그게 완전히 똑같으면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세미나가 만약에 녹화돼서 공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접근 가능한 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는 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표 제안서를 리뷰를 할 때도 이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이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 있는 것들을 또 저희가 또 깊게 리뷰를 합니다. 검토를 해요.
근데 너무 똑같으면은 사실 밀립니다, 순위에서. 아 그래도 새로운 내용을 좀 더 새롭거나 아니면은 더 깊은 내용으로 가든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 세미나에서 했던 게 뭐 20분짜리였다 그러면은 이번에 40분짜리로 해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변화구를 주면은 아무래도 발표를 승인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 혹시 뭐 관심이 있거나 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편하게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신청은 언제쯤에 열리나요? 보통은 이제 행사가 뭐 예를 들어 10월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저희가 한 5, 6개월 전부터는 발표자 모집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희가 충분한 기간 동안에 발표자도 모집을 받아야 되고 또 리뷰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발표를 준비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행사로부터 최소 5, 6개월 전에는 발표자 모집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 5, 6개월 전에 발표를 할 PPT나 발표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만 적어주시면은 리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아, 진짜 발표 자료보다 발표 계획서 같은 식으로 맞습니다.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시청자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올해 파이콘 공지도 SNS에 올라가요? 네, 아, SNS에 네. 올라갈 예정. SNS를 참고해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파이콘이 다른 컨퍼런스와 다르게 특별한 점이 참가자들끼리 자유롭게 만나서 소통하는 문화가 있고 이를 위한 공간까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열린 공간이라고 하죠. 네. 네. 약간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끼리 편하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 모이세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들 모여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서로 대화 나누는 그런 공간이 항상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옆에 쪽에 화이트보드라든가 또는 포스트잇 같은 걸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22년도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이었나 23년도였나요? 그 포스트잇으로 붙인 게 있었고 24년도는 화이트보드가 준비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거기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 이런 내용으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적어놓으면은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고 네, 그런 공간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정도 경력이 된 사람들만 모여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편하게 얘기 나누고 싶은 사람들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요. 저번에 제가 한번 가서 들었던 거는 파이 테스트를 기타 액션에서 돌리고 싶은데 혹시 돌려보신 분 계신가요?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 나왔던 사람들도 있었고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 거네요, 거기서? 그렇죠. 뭐 경험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제발 타임존은 조심해주세요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걸로 기억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주제를 적어놓은 칠판에다가 그냥 원하시는 참가자 누구나 적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학교 동아리 같은 분들이 모여서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옛날 19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상한 모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상한 모임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유롭게 들어오시려면 자유롭게 들어와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냥 아무나 그냥 와서 그냥 자유롭게 공간이 있으면은 나 이때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면 그냥 자유롭게 참가해서 얘기하고 막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열려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자리인 거네요?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옛날에 US 다녀오신 적 있으셨잖아요? 네. US에서도 이 열린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US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그러나요? 유스에서는 정말 다양해요.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뭐 인베디드에서 파이썬을 쓰는 사람들 이야기 나누는 거, 우주 분야에서 파이썬을 쓰는 사람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거, 심지어 열린 공간 어떤 주제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초콜릿 페어도 있었어요. 네? 초콜릿 페어. 그게 뭐냐면은 각국의 사람들이 오니까 각국의 초콜릿들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책상에다 이렇게 쭉 깔아놓고 네. 먹는 거예요. 그냥 아예 파이썬이랑 관계없어도 파이썬이랑 관계없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파이콘을 갔었을 때가 2017년도일 거예요. 그때 갔을 때 그거 보고 이거 너무 재밌다. 그래서 다음에는 불닭볶음면 챌린지를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면 그때 한창 불닭볶음면이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파이콘 US에 가가지고 불닭볶음면 챌린지, 그러니까 파이어 누들 챌린지를 열어서 재밌게 또 사람들이랑 놀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진짜 주제 정하고 놀아도 상관은 없는 공간이네요. 네, 뭐 닌텐도 게임하는 열린 공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파이콘을 정말로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발표는 나중에 영상 찍히고 다 올라오잖아요. 그쵸. 열린 공간이 핵심입니다. 열린 공간에서 네트워킹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면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이콘 US에 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세션을 거의 안 듣고 열린 공간만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 날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세션을 좀 더 보러 가는 사람이긴 한데요. 네, 뭐 사마다 다 조금씩 비율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빈 시간에 그냥 가서 한번 얘기 들어볼 수도 있고. 네. 뭐 그건 밸런스 맞춰서. 저도 아예 뭐 열린 공간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세상 들으러 가긴 합니다. 근데 열린 공간은 그 시간이 지나면은 못 듣는 내용들이거든요. 녹화가 되거나 그런 게 다시 할 수 있거나 그런 기록이 게 아니니까. 남질 않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열린 공간을 최대한 많이 가려고 하죠. 되게 신기하네. 그럼 한국에서 컨퍼런스라고 하면 뭐 특정 주제 강연이나 발표 위주로 많이 돌아가는데 파이콘에서는 그것만 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적으로 커뮤니티도 제공하는 장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쵸? 커뮤니티니까요. 그냥 와서 강의만 듣고 가는 거는 커뮤니티가 아니죠.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도 만들고. 좋네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직접 대화의 무리에 끼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살짝 조금 불안해하시거나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네. 뭐 그래서 뭐죠? 요즘 뭐 하세요?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요즘 이런 거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진짜 자유롭게 그냥 얘기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원래 알던 분인가요? 아니면은 처음 봤어요. 그날 처음 뵌 분인데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미래는 열린 공간 참석해 보셨어요? 저도 몇 번 참여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말을 이렇게 먼저 하거나 이렇게 좀 내성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말을 좀 많이 못하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 열린 공간에 갔을 때 앉아있기만 했어요. 이제 앉아있기만 하고, 이제 옆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냥 흥미롭게 듣는 사람이었고, 이게 한 번, 두 번 지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저도 그 대화 주제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한마디씩 건네고, 또 나도 한마디 건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문화에 저도 같이 동참해서 이제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통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가서 앉아서 듣기만 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듣고 있다 보면 말하고 싶어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말문이 트여서 이제 통화되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바로 말 걸어야지라는 생각을 해도 좋지만, 네. 그냥 듣기만 하고 그렇게 참여를 해도 괜찮다. 네, 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노트 펴놓고 있으면 서로 코드 짜다가 서로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언제나 자리는 사실 열려있으니까요. 뭐 저는 무조건 테이블 하나 더 합쳐서 해도 되고. 근데 방금 든 생각인데 사실 저도 그렇고 막상 이게 가서 내 이야기를 꺼내기 타이밍을 못 잡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맞아. 이제 약간 그런 장치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내가 말하고 싶으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 이렇게 손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팻말이 딱 들으면은 발언권을 주는 사람, 발언권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우리도 장치를 마련해보면 어떨까 싶긴 하네요. 약간 웃음벨처럼. 네, 그렇죠. 이렇게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은데 타이밍 못 잡겠어. 그러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누구나 끼어들어서 그렇게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준비하고 그런 문화가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열려있는, 그래서 열린 공간이죠. 그렇죠. 누구나 와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거 뭐든지 해도 되고요. 합법적인 한에서. 그쵸. COC를 지키는 한에서. 네. 그렇죠. 네. 그 COC라는 행동 강령이 또 있죠. 해서 모든 참가자분들이 그 COC 안에서 저희의 그런 정신을 지키면서 문화를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칙이 있으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 행동 강령이라는 걸 한번 읽어보고 참여해 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파이콘 한국의 또 특별한 특징이라고 하면은 기업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비영리 컨퍼런스라는 점인데요. 이 기업 컨퍼런스에서는 회사의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렇게 회사 예산으로 컨퍼런스를 운영 개최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파이콘은 이런 게 없는 거네요? 그냥 행사를 통해서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다 보니까 저희를 이제 뒤에서 지원해주는 기업이 따로 없고, 저희가 이제 자급자족해야 하는 네,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항상 저희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제 더 많은 이제 좋은 경험을 이제 파이서니스타 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금전적으로
더 많은 여유가 있다면 더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후원사분들의 후원사 부스도 이 파이콘의 즐길거리 중 하나인데요. 네. 후원사 부스에서는 어떤 행사나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나요? 이제 전적으로 후원사 부스에 대한 모든 행동들은 후원사에게 맡기고 있고요. 이제 후원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후원사에서 하는 것들을 즐길 수 있고, 오히려 그래서 후원사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후원사가 뭐 채용 상담소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이벤트 뭐 돌림판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러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그냥 후원사가 자신의 회사를 알리고 참가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군요. 네, 맞아요. 이게 후원사가 이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이제 후원사에게 그만큼의 자유를 드리는 거죠. 이제 파이서니스타 분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드릴 때 제약 조건을 걸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드리는 게 저희 원칙이고, 이제 또 COC에 이제 기반한 이제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C를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나 해도 된다. 네. 이런 거군요. 네. 오, 그러면은 어떤 회사가 이 파이콘 한국의 후원사가 될 수 있나요? 파이썬을 이제 좋아하고 이제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이제 어쨌든 저희는 파이썬 생태계의 이제 저변 확대를 이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해하지 않는 이제 이제 기업들이거나 이제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뭐 개인 후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의 후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뭔가 회사 자신의 회사를 알리면서 파이썬에 기여도 하고 싶다 하고 참가자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회사를 좀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누구나 신청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사실 그 후원에 대해서도 너무 커뮤니티에서 돈을 구걸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오픈소스를 다루는 우리는 커뮤니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기업이 어떤 오픈소스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오는 그런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선순환 구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태계라고 말을 하죠.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사업을 했고 돈을 벌었으면은 그게 다시 커뮤니티에 환원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이 오픈소스도 발전하고 이 산업도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 파이썬의 소스 코드를 직접 기여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커뮤니티가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금전적인 거를 후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실제로 이제 그 글로벌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후원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돈들을 바탕으로 그런 커뮤니티들이 발전을 하는 거니까 이 팟캐스트를 보시는 다양한 기업 후원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게 그냥 돈을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한다. 나도 우리도 기여에 참가하고 발전을 위해서 뭔가 공헌했다라는 걸로 인식을 해주시면은 그 돈이 정말 아깝지 않을 거고 저희도 아깝지 않게 활용을 해서 더 발전적인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안 다루지는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한테 후원해주시는 기업분들이 아무래도 약간 IT 회사 쪽이 좀 많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회사들이나 그런 데서 오시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세션 같은 거 보다 보면 꽤 도움되는 내용이 많기도 하고, 예를 들면 작년에 RI 패키지 매니저를 가지고 그 모노레포를 구성했던 이야기라든가 네. 그런 내용 같은 걸 보고서는 여러 가지 회사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서 더 많이 개선을 시킬 수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서도 좀 기여를 많이 기여를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이런 자리가 있게 만들어주신 거니까, 그 기여를 통해서. 저희 파이콘이 또 후원사가 있어야지 많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있고 후원사가 있어야지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후원사가 있어야 저희가 더 많은 이제 즐길 거리들을 이제 파이서니스타 분들께 제공할 수 있어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조금 좀 힘들었죠. 그거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쵸. 이제 최대한 이제 그런 이제 금전적인 부분을 조금 떼어놓고 더 많은 즐길 거리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후원사분들이, 그러니까 후원 이제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저희를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잘 모르면 많이 놓치시는 파이콘의 특별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우선 라이트닝 토크가 라이트닝 토크 신청하세요라는 보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라이트닝 토크는 뭔가요? 5분 동안 진짜 아무 주제로나 자유롭게 발표하는 곳이거든요. 해서 아두이노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파이썬 2에서 false를 true에다 할당하고 true를 false에다 할당하셨던 분의 이야기도 계셨고, 23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공무원분이 그 버스 관련된 노선 관리 시스템이었나요? 그런 것들 기억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 되게 재밌게 발표하셨던 분도 계셨고, 되게 자유롭게 주제를 하는 곳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또 기억나는 게 재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저희 명찰 아래쪽에다 이렇게 장고 배지, 패스트 API 그런 식으로 이제 라벨지 붙이는 게 있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손으로 자르셨던 분이 파준이 분도 계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는 발표 자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짧은 시간이 주어지는 발표 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그 5분 정도의 발표가 연달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5분 하고 잠깐 준비 시간 가지고 5분 하고 잠깐 준비 시간 가지고, 매년마다 그 준비 시간에 고양이 사진을 띄워놓은 경우도 있고, 잠시 네. 기다려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농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 라이트닝 토크는 어떻게 신청하고 또 언제 이 라이트닝 토크가 진행이 되나요? 행사 중에 저희가 라이트닝 토크를 신청해주세요라고 해서 보드를 저희가 준비를 하기도 하고 구글 폼을 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매년마다 그 방식이 조금씩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네, 거기다가 이제 어떤 내용을 저희가 발표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파워포인트 준비해 주신 거를 링크를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신청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좀 흑역사 느낌이 있어서 찾아봐 주시지 말아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꼭 찾아보더라고. 이거 보통 찾아달라고 할 때 말하잖아요. 찾아봐야겠다. 파이콘이 그렇게 긴데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라이트닝 토크를 했는데 라이트닝 토크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실패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시간 초과를 하셔가지고. 네. 네. 이제 시간 초가 되게 되면은 이제 옛날엔 꽹과리를 찾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좀 약간 놀랐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언젠가부터 이 박수 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시간이 되면 박수를 치는. 네, 네네. 개인적으로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꽹과리가 아니라 원래 징이었어요. 맞아, 징인데 맞아. 징을 이제 맞아. 세게 치다 보면 그 징이 엄청 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근데 네. 조용한 분위기에서 발표에 딱 집중해서 있다가 징이 탕 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기 위해서 이제 박수로. 근데 미국도 보면은 먼저 큰 소리로 박수를 또 안 칩니다. 이런 식으로 작게 하다가 보통 한 10초 전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났으면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은 5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 짧은 발표 시간이고, 그 발표는 행사 당일이나 행사 중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행사 언제 진행되죠? 그 라이트닝 토크 세션은? 행사 막바지에 모든 세션이 다 끝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라이트닝 토크를 한번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은 모든 세션이 끝나고 기다려야 되나요? 바로 그렇죠. 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노루주죠 사실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라이트닝 토크라고 그렇게 길게 적혀 있는 게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이군요. 그렇죠, 맞아, 그렇죠. 맞아. 그러면은 그럼 당일에 준비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예? 네. 미리 준비를 해가야 되나요? 보통 당일에 하시죠. 그냥 당일에 지원하는 보드나 구글 폼이 있으면은 그거 보고 그냥 바로 자료 만들어서 올리고 선정되면은 이제 세션이 모두가 끝나고 모여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죠. 2번 다 저도 당일에 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좀 빡세긴 했는데 네네네.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10번 이상 했지 않습니까? 황제를. 그러니까 네. 라이트닝 토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라이트닝 토크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쵸. 스피드 있게 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대부분 미리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신청 들어오는 거 보면은 열리자마자 바로 올라와요. 톡톡톡톡 하고 바로 준비해 오시는 것 같아요. 또 세션이 끝나는 이후에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은 라이트닝 토크 시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듣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되게 좋잖아요, 라이트닝 토크는.
맞아. 되게 웃고 맞아. 다 재밌고 진짜 웃는 개그식으로 하는 세션도 있고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조금 딱딱한 분위기보다 같이 그냥 즐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즐기는 분위기의 세션을 원하신다면 라이트닝 토크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님이 이제 한번 조금만 돼서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괜찮다 했잖아요. 그래서 라이팅 토크로 한번 시작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네,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아무 말이나 떠들어도 되거든요. 네. 앞에 나와서 5분 동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라이팅 토크입니다. 그건 좀 쉽지 않아. 왜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게요. 네. 우리가 언제 살면서 5분 동안 가만히 명상을 하겠어요.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명상을 하는 그런 그쵸. 걸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 용기가 안 나는데. 올라가서 가만히 5분 동안 있는 거예요. 25년도에 해봐야겠어요. 화이팅! 기대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아메리칸 탤런트인가? 거기 나와서 노래 틀고 네. 이렇게 마이크에 있다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데킬라. 이거 모르시나요? 저 몰라요. 어쨌든 씨. 어쨌든 하신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라이트닝 토크 말고도 열린 점심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열린 점심은 어떤 건가요? 열린 점심은 이제 후원사 분들과 함께 하는 이제 혜택인데요. 이제 저희가 후원사 분들이 조금 더 파이서니스타 분들과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자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나온 이제 이벤트고요. 그래서 후원사에서 이제 후원사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제 행사에 오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이어주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점심 시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심을 제공했고 이제 후원사에서 직접 점심을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서로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우리 회사에서는 무엇에 대해 요즘에 이제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참가자분들은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그 회사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진행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몇 명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나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면 이제 집중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8명 전후 정도로 이제 인원을 정해놓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회사 기업 담당자분들이 한 2-3명 정도, 이제 난 5명 전후로 이제 참가자분들을 추려서 이제 추리는 거는 후원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사분들에게 저희는 이제 신청자 명단만 드리고 있고 이제 참가자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사들과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기술에 대한 이야기나 후원사에 대한 질문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이해하면 네, 되네요. 그런 시간이 맞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후원사별로 따로 공지가 올라가나요?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열린 점심을 이제 기획하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후원사분들에게 이제 안내가 나가고요. 이제 열린 점심을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참가하고 싶으신 후원사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먼저 후원사에게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파준이가 후원사한테 신청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또 참가자분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SNS 채널에다가 공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후원사들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열린 점심이 이어질 거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또 참가자를 또 모집을 받고 이제 이 명단을 이제 후원사에게 넘기면 이제 후원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추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SNS를 보다가 자신이 좀 관심 있는 후원사가 열린 점심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신청을 하면은 되게 좋겠네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후원사에서 직접 이제 신청을 받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회사들이 나오는지는 저희 채널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이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도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정보를 토대로 관심 있는 회사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행사하기 뭐 1주나 2주 전 정도에 올라갈까요? 공지는? 빠르면 한 달 전부터 이제 공지가 될 거고요. 네. 조금 늦게 올라간다고 하면 한 2-3주 정도 전에 이제 공지가 올라갈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니까 혹시 후원사분들과 좀 특별한 점심 자리를 갖고 싶으신 참가자분들은 이제 미리 SNS를 확인하셔서 열린 정식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후원사에서도 이런 참가자분과 식사 자리도 갖고 싶으신 후원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올해 작년이죠. 24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프로그램 같은데요. 포스터 세션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포스터 세션은 어떤 건가요? 이게 대학교에서 뭐 학회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좀 익숙한 건데요. 우리가 컨퍼런스에서 발표라고 한다면은 슬라이드도 만들고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종이 A0 정도 사이즈 되는 데에다가 내가 그동안 한 것들을 그냥 쭉 작성해 놓습니다. 진짜 포스터처럼 그냥 쭉 글을 작성해 놓고 뭐 도표도 넣고 그림도 넣고 하고 정해진 시간에 이제 그 포스터 세션 발표자가 그 포스터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포스터를 쭉 보겠죠. 이제 그러면서 궁금한 것들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서 또 사람들 모이고 그런 식으로 기술을 교류를 하는데 네트워킹이 같이 들어간. 근데 그게 열린 공간이랑 좀 다른 거는 이 발표자가 한 경험들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반 발표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을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표자가 종이에 써온 그 발표자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열린 공간 같은 느낌이다? 이런 건가요? 열린 공간이 조금 더 개인화된 성격.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그 포스터는 항상 그 전시 공간에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또 이게 관심 있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학회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포스터 발표, 포스터 세션이랑 똑같은 거네요. 완전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발표 제안을 받는 게 CFP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포스터 세션에 대한 CFP를 받습니다. 동일한 포맷이고요. 시기는 그때그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부터 모집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촉박한 감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시간을 여유적으로 두고 발표자 모집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공지는 이제 파이콘 준비위원회 SNS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터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분이나 40분 동안 말해야 되는 그런 긴 시간의 발표나 많은 발표보다 그냥 한 장에 종이 한 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발표를 라이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공간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발표를 준비하는 방식으로도 괜찮네요. 세션에 지원하기 전에 미리 포스터 세션을 해보는 것도 되게 괜찮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파이콘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놓고 있다. 그 일환으로 포스터도 있고 열린 공간도 있고 발표 세션도 있고 또 이따가 또 이야기할 튜토리얼과 스프린트도 그런 활동이 일환인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영코더하고 아이돌복이라는 요소도 있어요. 뭐 찾아본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떤 건가요? 이거는 영코더는 대충 한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정확히 나이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부터 고등학생까지 이 분들을 대상으로 파이썬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돌봄은 영유아부터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저희가 보통 컨퍼런스를 주말에 많이 하잖아요. 평일에도 있긴 하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애가 있으신 분들은 애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배우자한테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파이콘을 더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컨퍼런스 측에서. 편의시설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애는 와서 아이돌봄에 맡기거나 아니면 와서 영코더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부모님은 파이콘을 즐기고 이런 식으로 온 가족이 이 파이썬이라는 커뮤니티에 같이 와가지고 재밌게 즐기다가 갈 수 있도록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벽을 느끼지 않게 그 턱이 없게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약간 행동 강령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하나의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군요. 그러면 아까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이런 영코더 범위를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파이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는 아이라고 하면은 그냥 파이콘에 같이 참여를 해도 괜찮겠네요? 같이 참여해도 되고요. 저희가 영코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그걸 공부하고 또 파이콘도 참가하고 하면 더 일석이조죠. 실제로 작년에 등록 데스크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하고 같이 오신 그 자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온 가족이 파이콘을 즐길 수도 있고 진짜 파이콘을 모르더라도 아이돌이나 영코더 같은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되게 신기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컨퍼런스 기간 외에 튜토리얼 스프린트 기간이 같이 운영이 되잖아요. 이게 뭐 겹칠 때도 있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정은 그 해 연도의 공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튜토리얼 스프린트는 어떤 건가요? 튜토리얼은 이제 입문을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파이콘 행사가 어쨌든 파이썬을 사용한 행사다 보니까 파이썬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더 높은 레벨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 멘토, 이제 강사분들이 따로 있고 그 강사분들이 특정 주제로 이제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난이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초급 난이도도 있고, 뭐 중급 난이도도 있고, 고급 난이도 이렇게 난이도가 구분되어 있어서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자기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와서 들을 수 있게끔 정말 이제 튜토리얼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실습형 강의나 아니면 파이썬 교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도 괜찮겠네요. 네, 교실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자신이 파이썬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특정 주제에 대해 알고 싶으면은 그걸 신청해가지고 그 수업을 들으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프린트라는 얘기도 있는데 튜토리얼은 조금 익숙한데 스프린트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스프린트는 어떤 건가요? 스프린트가 뜻이 딱 단기간 아니면 단거리를 질주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컨셉에 맞춰서 원래는 이게 파이콘 US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파이콘 US에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모이는데 여기에 그 전 세계의 파이썬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파이썬과 관련 파이썬 코어 개발자들도 이 파이콘에 다 모여요. 네. 보통은 오픈소스를 개발하는 게 온라인으로만 하고 비동기로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개발 속도가 느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인 김에 또 사람은 또 모인 김에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어제 모인 김에 딱 스프린트 며칠, 한 4일 정도 합니다. 파이콘 US는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슈를 해결하자. 아니면 집중적으로 다음 릴리즈에 들어갈 거를 좀 해보자. 라는 취지로 운영이 되는 게 바로 스프린트예요. 근데 이 스프린트가 그러면은 파이썬 코어 개발자들, 아니 파이썬 라이브러리 개발자들을 위한 거냐? 흔히 말하는 메인테이너나 커미터들을 위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스프린트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내가 처음 스프린트에 가게 되면은 그런 메인테이너 분들이 처음 왔다라고 하면은 개발 환경 세팅하는 것부터 해서 쉬운 이슈들을 던져주면서 이걸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건가요? 그 맞습니다. 네,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해요. 어쨌든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꼭 개발일 수도 있고 문서를 쓰는 거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번역을 하는 거일 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네. 이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스프린트에 가서 직접 배우면서 쉬운 이슈들을 처리해가면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또 오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오픈소스의 메인테이너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파이썬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하면 더더욱이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콘 한국에서는 처음 이 스프린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언어의 제약을 두지 않았어요. 파이썬 아니어도 파이썬이 아니어도 모든 언어면은 상관없다. 그래서 그 언어에 이미 한번 기여했던 적이 있던 사람이라든지 메인테이너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프로젝트를 세팅을 해놓고 그 오픈소스에 관심이 있거나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가서 배우면서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는 거죠. 근데 약간 파이콘 한국에서는 배우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좀 변화시키고 싶은 문화는 와서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슈를 들고 와서 해결하고 가는 거죠. 아니면은 함께 그냥 해보고. 네, 함께. 그래서 정말로 파이콘 US의 스프린트처럼 딱 정해진 기간 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이슈 처리 이런 것들을 하되 또 새로운 사람들이 쉽게 와가지고 새로운 기여자를 만드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이제 개발해 볼 수 있는 기회, 문서나 그런 기여를 할 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밌습니다. 이 스프린트나 튜토리얼 같은 거는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컨퍼런스도 뭐 신청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되나요? 신청을 하려면은? 일단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라는 걸 받긴 해요. 네. 근데 무료입니다. 무료고 파이콘 한국에 참석하지 않더라도요, 이 스프린트는 참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보통 이 스프린트를 행사 전 아니면 행사 후에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내가 스프린트에 참석할 수 있는 거를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파이콘은 티켓을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강사 비용이나 아니면 시설 대여 비용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일정의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 파이콘 한국을 운영하는 단체죠. 파이콘 한국 준비위원회는 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콘 한국 준비위원회는 뭔가요? 아무래도 지금 얘기한 것들을 전부 다 하려고 하면은 실제 저희가
700명부터 가장 많았을 때가 1,400명까지 왔어요. 2,000명까지 2,000명까지 와, 되게 많이 왔네. 예, 아무래도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하려면은 저희가 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참가자분들이 전부 다 편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를 준비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좀 분업화해가지고 좀 각자의 전문 분야에 살려서 행사를 꾸며나가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 파이콘 한국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커뮤니티네요, 이것도 따로. 그렇죠.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죠. 이분들이 따로 비용을 받나요? 아니요, 전부 다 자원봉사. 네, 하고 티켓 비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부 다 똑같이 다른 분들하고 내고 있고. 준비위원회 분들도 티켓을 사고 가시는 건가요? 네. 신기하네요. 오, 그냥 그게 그런가요? 에브리바디 페이지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네. 글로벌에서 하는 건데요. 모두가 평등하다. 그러니까 운영진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고요. 발표자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도 돈을 내고 참가한 일종의 참가자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대해달라. 평등하게 활동하겠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운영자 티셔츠 하나쯤 더 맞출 수 있는. 운영자 티셔츠는 받을 수 있죠. 네, 그러면은 그런 소소한 거죠. 진짜 열정으로 이 프로젝트에 기여하겠다, 이 오픈소스의 언어에 기여하겠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게 꽤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 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세션들로 채울지, 뭐 아니면 그 세션들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불편함을 느끼실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평가도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네, 홈페이지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즐기실 만한 것들도 해야 되고, 홍보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죠. 홍보 그쵸, 같은 네. 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슬프게도 이 돈이라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 재원 같은 거를 어느 정도 관리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가장 근본부터 참가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즐기시는 이 피부 느끼시는 분까지 전부 다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까 네. 그럼 행사 장소 준비나 아니면 행사 운영까지 그 A to Z를 모두 다 하는 단체로 보면 되겠네요. 네. 와. 작은 회사 같은 느낌이긴 하죠, 아무래도. 재밌네. 그러면은 이 파준이는 파이썬을 잘해야 되나요? 파이썬 잘하시죠? 잘하십니다. 잘하시죠? 아니요, 잘 못합니다. 네. 완전 주니어인데요? 이걸 노렸던 건 아닌데 네. 네. 못해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몰라야 되나요? 파이썬이 뭔지는 알아야죠.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파이썬을 잘할 필요는 없다.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잘 못합니다. 음. 네. 근데 저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파이썬을 쓰고 있으면 더 좋은데요. 사실 이 행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개발자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네. 회계도 해야 되고, 뭐 후원사도 모집해야 되고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계약도 맺어야 돼요. 장소도 알아봐야 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파이썬을 쓰는 사람들의 이 모이는 이 장을 만들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 하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파이콘을 참가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운영해보는 것도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SNS 이것도 공고가 올라가는 거죠? 네. 항상 네. SNS를 통해서 저희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 파준이라고 줄여서 말하잖아요. 이 파준이에 지원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콘 그리고 파이썬 관련 행사를 찾아보면 종종 파이콘 한국 준비위원회 말고도 파이썬 사용자 모임이라는 것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파이썬 사용자 모임은 어떤 건가요? 이 파이썬 사용자 모임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최초를 만들어진 이유는 사실 이런 파이콘 같은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야 되면은 저희가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러한 1년들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 법인이 하나 필요했던 거죠. 근데 단순히 이 이유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파이썬 사용의 저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자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비용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단체도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비영리로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4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영위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파이콘의 활동을 법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지위를 갖기 위한 그런 단체이자 파이콘 외에도 다른 파이썬 행사, 커뮤니티 행사를 열기 위해 보조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좀 여력만 된다면은 국내에 있는 다양한 파이썬 커뮤니티들을 또 지원하는 것이 또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비용이 그렇게 막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어서 그런 것들을 아직은 못 하고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세미나라든지 파이썬과 관련된 스터디라든지 다른 뭐 파이레디스와 같은
이제 파이썬과 관련된 다른 커뮤니티들을 좀 지원하는 여러 활동들도 하고 있고 또 할 계획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파이썬 활동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글로벌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은 뭐 파이썬에 대한 메일링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메일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기술적인 것들이고 네. 한국에서 파이썬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싶다 아니면은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희 사단법인 파이썬 사용자 모임에 이사 메일링이 있습니다. board@python.or.kr 여길로 도움의 요청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한 뒤에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 주신 방금 이메일은 저희 영상 설명란, 팟캐스트 설명란에도 함께 달아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설명란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야기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파이콘이라는 무대 뒤로 한번 옮겨볼 거예요. 그 1부를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내용은 2부에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파이 팟캐스트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파이썬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 파이콘 한국 준비위원회 편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근래 들어 가장 피곤한 날이네요. 와. 오. 까비. 뻔했어.